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302호.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저는 늘 그랬듯이 남편의 영정 앞에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2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제 삶은 온통 고요함으로 채워졌죠. 여보, 오늘도 수진이 걱정이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 키우던 장미꽃이 힘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혼자 사는 집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까지.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만들어 놓고는 매번 남은 음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나야 괜찮죠. 우리 수진이만 잘 살면 됐습니다. 제 유일한 낙이라면 낡고 다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의 퇴직금 1억 2천만 원, 사망보험금 8천만 원, 그리고 제가 3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1억 원, 정확히 3억 원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돈 다 너 주려고 모았어. 집 살 때 꼭 써.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다짐이었죠. 외동딸 수진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위 성민이는 결혼식 때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 후로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저는 매달 연금 80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까지 아끼고 또 아꼈지만 그 3억 원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찾아올 때마다 용돈 2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주곤 했습니다. 엄마, 용돈은 괜찮아요. 수진이는 매번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아갔죠.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하고 대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신혼에 돈 많이 들 텐데 받아라. 제 마음은 늘 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딸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서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만 잘 살면 돼. 그 애가 내 전부야. 딸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은행에 들렀습니다. 3억 원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통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은 수진이 것이야. 절대 내가 쓰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형 마트를 지났습니다. 수진이 부부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사려다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사과 한 박스에 3만 원이라니. 결국 작은 봉지에 사과 몇 개만 담았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도 딸에게는 언제나 후하게 대하고 싶은 것이 어미의 마음인가 봅니다. 집에 와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수진이 생각만 했다. 언제쯤 집에 올까? 사위 성민이와 함께 와서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3억도 기꺼이 줄 텐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전 재산 3억 원이 곧 딸의 명품 쇼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집에 갈게요. 성민이와 함께요. 수진이의 말에 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사위와 딸이 함께 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드디어 수진이와 성민이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눈앞에 선 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꾸민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화려한 옷차림이 저의 낡은 아파트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저 딸이 예쁘게 단장하고 찾아와 준 것이 기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이의 밝은 인사에 저는 얼른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얼굴이 더 예뻐졌네. 들어와, 들어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준비했지만 딸과 사위를 먹일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수진이의 감격스러운 인사에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와주니까 얼마나 기쁜데. 많이 먹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중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수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성민이의 말에 수진이가 흥미진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본 집이 정말 좋아요. 30평대의 남향이고 학군도 좋고요. 그래, 그럼 좋구나. 신혼집은 넓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휴대폰을 꺼내 집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봐요.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돼요. 나중에 아기 생기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사진 속 아파트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 그리고 탁 트인 전망까지. 저는 딸 부부가 그런 좋은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그저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 그런데 전세금이 얼마나 돼? 제 질문에 수진이와 성민이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5억 5천만 원이거든요. 어머, 그렇게 많이?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이 모자라요. 수진이가 성민이의 말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돈을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3억 원은 원래 수진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적인 요청을 받으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었죠. 3억을 다 써야 하는 거야? 성민이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당장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장모님 통장에 그대로 두시고 저만 이체할 수 있게 권한만 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괜찮겠네. 성민이의 말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새 집에서 엄마 모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호호. 그래. 너희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성민이도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돈 함부로 안 쓸게요. 정말 집 계약할 때만 쓸게요. 그날 저녁, 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친구 성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자야, 수진이가 집 구한다고 해서 내 돈 쓸 수 있게 해줬어. 뭐, 3억을? 통장을 맡겼어? 아니,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체 권한만 줬어. 수진이도 함께 와서 인사하고 갔어. 정말 예쁘더라. 그래도 조심해야 해. 3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내 딸한테 뭘 조심해? 게다가 사위도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성자의 걱정에도 저는 태연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를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민이도 너무 고마워해요. 좋은 집 구해서 꼭 효도할게요. 곧이어 성민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장모님 덕분에 저희가 꿈에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드디어 내 돈이 누군가에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돈이 집이 아닌 명품 쇼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은행에 들러 수진이에게 이체 권한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중하라는 조언을 건넸지만 저는 제 딸과 사위를 굳게 믿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이 부부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집 계약 때문에 바쁠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 성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성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수진이 인스타그램 봤어? 인스타그램이 뭔데? SNS야. 젊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거. 내 손녀가 알려줘서 보는데 너 수진이가 올린 거 보니까 좀 이상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집 계약한다고 했지. 그런데 명품 가방, 옷 이런 거 잔뜩 사서 자랑하고 있어. 그것도 엄청 비싼 거. 성자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샤넬 언박싱. 새 가방 행복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 올린 거야? 어제. 그런데 이것만 아니야. 더 있어. 성자가 화면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 비싼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해시태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억 스타트. 장모님은 사랑. 명품 라이프.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억 스타트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정수가. 설마. 성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조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액 1억 7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억이 그대로 있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절반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진 계좌 이체 5천만 원, 김수진 계좌 이체 3천만 원, 김수진 계좌 이체 2천만 원, 김수진 계좌 이체 3천만 원, 모두 딸 수진이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들이었습니다. 집 계약이 아니라 딸의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이 하루아침에 딸의 명품 쇼핑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행 잔고를 확인했는데
1억 3천이 없어졌어.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은지 지혜가 집 꾸미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서. 집 꾸미는 게 샤넬 가방이야? 명품 시계야? 엄마가 어떻게 그걸 SNS에 다 올려놨더라. 3억 스타트라고.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성민이가 너무 기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집 계약은 정말 할 거예요. 그럼 이미 쓴 1억 3천은 뭔데? 이건 집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건 다시 넣어 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수진이의 대답이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딸과 사위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딸과 사위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해 있으신 것 같은데 곧 가서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 수진이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 속에서도 저는 아직 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고,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SNS는 그냥 이미지예요. 실제로 산 것도 아니고 다 협찬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내 이름으로 이체된 1억 3천만 원. 이것도 협찬이야? 수진이는 거래 내역서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성민 오빠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 꾸미는데 필요한 걸 사라고 해서 집 꾸밀 돈이 1억 3천만 원이나 들어. 그것도 하루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핸드백을 꽉 쥐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가구도 사야 하고 가전제품도. 그럼 왜 SNS에는 명품 자랑을 하고 있어? 3억 스타트라고 써놓고.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사실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재미로?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재미로?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샤넬 가방 들고 자랑하는 거,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다 봤다고. 수진이는 점점 귀찮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진이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돌려줘야지. 어떻게 돌려줘요? 이미 쓴 건데. 그리고 어머니도 성민 오빠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집 살 때 쓰라고 한 거지. 내 명품 사라고 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젊은데 왜 맨날 검소하게만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쓰고 사는데 좋은 거 쓰려면 내 돈으로 써. 왜 내 돈으로 쓰냐? 어머니 돈이 뭐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성민 오빠 줄 거였잖아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딸이 제 평생 적금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그냥 돈이었냐? 그게 내 인생이었어. 인생이 뭐가 인생이에요? 그냥 돈이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성민이는 아내와 저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내 아내가 내 돈 1억 3천만 원을 하루에 다 써버렸어. 집 계약용이 아니라 명품 사는데 말이야. 성민이는 당황하며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집 꾸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 꾸미는 게 명품 가방이야? 성민이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관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너희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뒤에서 이렇게 써버리다니.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기라니요. 그럼 뭐야? 집 산다고 거짓말하고 내 돈 빼가서 명품 사는 게 거짓말 안 했어요. 집도 진짜 알아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쓴 1억 3천만 원은 뭔데?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집을 사려고 했다면 왜 집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명품부터 샀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딸 통장으로 돈을 옮겼어? 수진이와 성민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키운 딸과 1년간 사위라고 불렀던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족이 이런 거였구나. 제 작은 중얼거림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작은 중얼거림 후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제 전부였던 딸에게서 그리고 사위에게서 배신감을 느낀 순간이었죠.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설명? 뭘 설명해? 집 산다고 거짓말한 거 말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집 진짜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럼 왜 계약서는 안 보여줘? 왜 부동산 중개사 연락처도 안 알려줘? 제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정 안 됐으면 왜 내 돈부터 썼어? 성민이가 중간에서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려고. 준비가 명품 가방이야? 시계야? 고급 레스토랑 식사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의 SNS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집 준비야? 화면에는 수진이가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명품 컬렉션, 행복한 쇼핑, 시어머니 감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내 돈으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하루 5천 원씩 아껴서 모은 돈이야. 겨울에 보일러 틀기 아까워서 내복 3개 입고 잔 돈이야.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5,000원씩 30년이면 얼마나 된다고. 과장, 너한테는 그게 과장이야? 저는 서랍에서 낡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1995년부터 시작한 적금이야. 한 달도 빠짐없이 넣었어. 통장을 펼쳐 보이자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5,000원, 1만 원, 2만 원. 점점 늘어나는 금액들이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1997년 7월. 수진이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 교복값 때문에 그달은 적금을 3,000원밖에 못 넣었어. 제 손가락이 통장을 가리키며 떨렸습니다. 2003년 11월. 수진이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적금을 끊을까 했는데 참고 1,000원이라도 넣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희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2018년 12월.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적금은 계속 넣었어. 병원비가 부족해서 내가 밤에 청소 일까지 했는데도 말이야. 수진이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지금 왜 하세요?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딸의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생이 뭐가 인생이에요? 그냥 돈이잖아요. 성민 오빠 주려던 거 미리 쓴 것뿐인데 그 순간 제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냥 돈이라고 했어? 저는 일어서서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이 돈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주고 밤 12시까지 청소 일하면서 모은 거야.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고. 알아서?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대학 다닐 때 과외 못 준다고 미안해서 밤 못 잔 돈이야.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은 돈이야.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럼 돈 돌려줄 거야? 수진이와 성민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이미 쓴 거라서. 뭘 샀는데 1억 3천만 원이나 썼어? 수진이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가방, 시계, 옷, 화장품,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어요. 여행? 내 돈으로 여행을 갔어? 어머니,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어차피. 수진이의 말을 성민이가 급하게 막았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딸의 진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1억 7천만 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수진이의 이체 권한을 취소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제 돈을 함부로 쓰고 있어요. 이체 권한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직원의 차분한 응대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이체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 내가 권한 취소했어. 왜요? 집 계약해야 하는데. 집 계약? 아직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니? 제 차가운 대답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집 보고 있어요. 그럼 계약서 가져와. 부동산 중개사도 만나자.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 안 됐으면 왜 내 돈부터 썼어? 1억 3천만 원을 하루에.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성민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직접 설명드릴게요. 그날 저녁 7시 수진이와 성민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들고 오지 않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며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어제 수진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집 계약 준비하고 있어요. 실수? 1억 3천만 원이 실수야?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저희 잘못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성민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반성한다고? 그럼 쓴 돈은 언제 돌려줄 거야? 수진이와 성민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1년 정도.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1년? 1년 후에 정말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열심히 일해서. 그때 수진이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제가 임신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성민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수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임신 가능성 있음. 추가 확인 필요. 네. 아직 초기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능성이야? 확정이야? 그게 다음 주에 다시 검사받아야 해요. 저는 진단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확정도 안 된 이야기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했니? 수진이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가족이야? 그게 진심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가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제가 또 속아 넘어가길 바랐어? 성민이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임신이든 가짜 임신이든 그걸로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문제야. 수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좀 있어서. 빚. 네. 결혼 준비하면서 카드값이.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구나. 빚 갚으려고?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허락도 없이 내 돈 가져다 쓰는 게.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돈 안 주시더라도 연락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딸의 가짜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연락? 뭘 위한 연락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제가 일어섰습니다. 가족이 서로 속이고 돈을 훔쳐. 가족이 거짓 임신으로 협박해. 수진이와 성민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너희가 가족이 아니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이제 내 시간에는 너희 이름이 없어. 수진이와 성민이가 나간 후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저런 애를 키웠다고.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새로 써 내려갔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30년간 딸만 바라보며 산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쓴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0년 동안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쓴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제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저 자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모든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저는 인터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저는 창문 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종이를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진짜 임신 확인서예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또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수진이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지역 장학재단을 찾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모두 기부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을요? 가족분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가족은 없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써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장학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 성민이에요. 친구 폰으로 전화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성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그래서요? 제 차가운 대답에 성민이는 당황했습니다. 손주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손주?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돈 훔쳐간 사람 아이를 내가 왜 손주라고 불러야 해? 성민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임신했다면 축하해.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장모님,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육이 서로 속이고 돈 훔쳐. 혈육이 거짓말로 협박해?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반성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복지관에서 성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수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너 찾고 있다던데? 나 기부했어. 1억 7천만 원 다. 성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전부? 응.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라고. 정수가, 그래도 그렇지. 노후 생각은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딸 노후만 생각했어.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9시, 수진이와 성민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니, 아기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웃들이 하나 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보기 흉하다. 엄마, 저희가 정말, 아기가 정말 있다면 축하한다. 하지만 그 아기 할머니는 내가 아니야.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기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친정어머니한테 가. 나는 이미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와 성민이는 경비 아저씨의 만류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영정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새 출발이야.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어제의 격렬했던 감정들은 신기하게도 고요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30년 동안 딸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온 감사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정순 선생님께 선생님의 기부금으로 올해 총 15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봉된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를 낯선 학생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비로소 마음속 깊이 진정한 보람이 차올랐습니다. 오후에 성자가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도 손주가 생기면 성자야, 손주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와야 해. 돈으로 협박받아서 만나는 손주가 무슨 의미야? 성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이제 너답게 살아. 성자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돈줄도 아닌 강명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영정에 인사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딸 걱정 대신 저 자신의 하루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어.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복지관에서 성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밤에 잠도 잘 와.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연락 안 와? 가끔 와. 그런데 안 받아. 아기는 정말 있나 봐. 글쎄, 있든 없든 상관없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것을 보니 정말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3개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만이다. 저는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 그냥 가거라. 어머니, 제발이요. 5분만요. 수진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뭐 할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3개월 전의 건방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지. 어머니 돈 다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갚을 돈 없어? 다 기부했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1억 7천만 원 다 기부했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는 처음부터 내 계획이 없었어. 제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아기는 어머니 손주예요.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주는 사랑하는 딸이 낳은 아기야.
돈 훔쳐간 사람이 낳은 아기가 아니고 어머니. 그리고 내가 SNS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해? 시어머니는 돈줄이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으로. 장난. 내 인생을 가지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 만나지 말자.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이가 뒤쫓아 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선생님께 선생님의 기부금으로 올해 총 15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봉된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를 낯선 학생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수진이가 오늘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던데. 응, 만났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 몇 살이야? 39살이에요. 39살이면 이제 어른이지. 어른이 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 엄마, 나는 30년 동안 내 엄마 역할을 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엄마는 평생 제 엄마인데. 응, 평생 내 엄마야. 하지만 내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아니야.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한 번만 봐주세요. 미안하지만 볼 생각 없어. 그 아기는 너희가 키워야 할 아기야. 엄마, 수진아,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개월 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강명숙이야. 67세 강명숙.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누구 엄마 아닌 나로 살아요. 제가 저를 챙기지 않았더니 누구도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영정숙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돈줄도 아닌 나란 존재 그대로. 30년 동안 딸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